안녕하세요. 삼부자쌤입니다. 닥터훈입니다. 네, 오늘도 닥터훈의 부동산 소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쭉 부동산이 하락한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우리 서울 지역도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동안에. 네네. 그래도 좀 가성비 좋은 하락을 통해서 가성비 좋게 좀 투자하거나 실거주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전국 여러 지역들 많이 비교했고, 댓글에는 이런 질문도 많았어요. 그러면 위례가 좋아요? 과천이 좋아요? 판교가 좋아요? 답은 서울이 좋습니다. 서울도 우리가 언론에 보면 최근에 잠실이 폭락했니, 얼마가 빠졌니, 직거래가 했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정말 좀 더 현실적인 곳들을 소개해 줄 수 없냐라는 문의가 많았었습니다. 네. 아무리 빠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잠실 20억대고요. 송파 헬리오시티 아직까지 매물 올라온 것들 보면 17억대거든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녹번역에 있는 또 불광역에 가까운 북한산 푸르지오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오늘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락 지역 많이 봤는데 일단 그쪽 지역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녹번역 쪽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녹번역 북한산 푸르지오 아파트죠? 네.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2015년에 입주한 만 7년 지난 8년 차에 접어든 그래도 서울에서 10년 미만은 신축이라고 하죠. 그렇죠. 신축 1230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크네. 네. 인서울 신축 대단지 아파트. 조건 좋네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가질 법하고요. 한때 15억을 넘봤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요. 13억 7천 이렇게까지 거래가 됐던 것들이 얼마 전에 8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실거래가 찍혀서 올라오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요. 나쁘지 않아요. 아까 녹번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3호선 녹번역에서는 도보로 한 10분 거리, 오히려 3호선 6호선 환승역인 불광역까지는 한 7, 8분이면 도보로 갈 수 있는 사이에 거리거든요. 있군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초품화이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산 푸르지오잖아요. 북한산 둘레길 바로 뒤쪽으로 단지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독바이 공원이 같이 있는 흔히 말하는 숲세권까지 같이 끼고 있는 괜찮은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기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이게 무슨 또 신축에다가 살기 되게 괜찮은 아파트인데 이렇게 갑자기 빠질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직접적인 이유는 금리 인상이 너무 많이 됐고 그걸로 인한 부동산 침체를 비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실제로 2013년에 분양을 했거든요. 분양할 때 분양가는 한 5억 원 정도 했었어요.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3억을 초과할 정도로 2배 이상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급히 오른 건 빠질 때도 급히 빠진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최초의 수분양자 5억 원의 분양을 받았던 분들은 사실 8억 7천에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양도세 이런 거 감안하면요 충분히 차익을 보고 파는 셈이거든요. 아직은 괜찮은 그렇죠. 구간이네요, 급락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고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지금 실수요나 투자로 인서울의 신축 대단지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숲세권의 초품화의 대단지 아파트라서 괜찮아 보이는데 녹번역 북한산 푸르지오 아파트 앞으로 투자나 실거주하기 어떤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저희가 광교, 과천, 위례, 판교 비교를 하시는데 우리가 경기도권 아파트들을 얘기할 때 교통망을 얘기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들이 강남 접근성이다. 이렇게 서울 접근성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서울에서 답을 찾는다면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 거기다가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초품화 역까지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요. 숲세권까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접근성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녹번역 자체가 3호선이거든요. 3호선으로 종로, 광화문, 을지로 흔히 말하는 우리가 3대 업무지구 중에 광화문 중심을 많이 꼽죠. 네. 시청까지 종로, 광화문, 을지로를 15분 이내 환승 없이 지하철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좀 더 넓혀서 강남, 압구정, 고터, 교대까지 30분이면 3호선 타고 또 환승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과 광화문 직주 근접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3호선을 환승 없이 탈 수 있다? 꽤 괜찮거든요. 그렇죠. 네, 아까 또 도보권에 불광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불광역은 또 6호선이 지나가거든요. 불광역을 통해서
상암동 업무지구, 상암동 쪽도 방송국들을 비롯해서 미디어 센터들 북쪽, 동쪽, 남쪽 다 되네. 북쪽, 네네, 서쪽, 남쪽 다 되네요. 15분 이내로 가능하고요. 차량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광화문, 상암동까지도 뭐 20분 내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 통일로라고 하죠. 이 내려온 이 항상 좀 상습 정체 구간이 있어요. 그렇죠. 뒤쪽으로는 여기 녹번역에서 좀 더 뒤로 가면 은평뉴타운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은평뉴타운의 대단지 이런 또 주거 단지들이 도심 업무지구까지 내려오는 길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습 정체 구간이고 몇 년 전서부터 이 버스 전용차로까지 생기는 바람에 자차 출근족들은 조금 더 그러네요. 힘들 수도 있어요. 지하철이 훨씬 낫네요. 여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버스나 지하철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교통 접근성 좋고요. 조금 더 멀리 보면 두정거장만 가면 연신내역이거든요. 연신내역은 GTX-A가 서는 역입니다. GTX-A까지 환승을 한다고 하면 삼성역까지도 한 20분 이내외로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럼 뭐 좋은 것만 있느냐? 아파트 이름에 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명심할 게 있어요. 산이나 힐이 들어간다. 예. 지대가 높고 경사가 좀 있습니다. 오르막길이겠네요. 아무래도 올라가는 길이. 뭐 산에 초입에 있다 보니까 뒤로는 뭐 바로 북한산 둘레길이 있지만 어느 정도 좀 높고 오르막길이다. 좀 뭐 항상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또 저지대에 살면 또 침수 이런 위험도 그런 있을 위험이 수 있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언덕이 조금 있다라는 거와 아까 말했던 자차로 가기에는 좀 차량 정체가 조금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실거주적인 거 이외에도 은평구 또 이렇게 불광역 주변에 굉장히 많은 재건축과 재개발 단지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구도심의 대표적이었던 곳이 은평구 불광역 주변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재건축 재정비 사업들이 끝나고 나면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럴 때쯤 되면 이런 또 부동산 침체기가 지나갔다라고 하면 또 시세를 리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인건비, 공사비, 자재, 건축 기간 등 다 올라버렸죠. 다 높아져 네,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것도 투자적인 측면에서 괜찮겠네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뭐 숲세권에 지하철도 가깝고 뭐 대단지고 그리고 초품화에 뭐 직주 근접도 가능할 것 같은 뭐 교통은 운전에서는 좀 쉽지 않더라도 뭐 지하철로는 아주 괜찮은 지역의 지금 현재 뭐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볼 때 40% 이상 빠진 것 같은데 이럴 때 한번 본인이 이제 실거주 목적이거나 뭐 투자 목적으로 한번 잘 알아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뭐 실거래가 8억 7천이 되었다고 하나 지금 내부 매물 보니까 9억대 초중반에 지금 호가들이 올라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가격대에서 만약에 투자나 또는 실거주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더 자세한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